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사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분이기도 합니다. 수제 약차의 명인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죠. 경기도 남양주 한국약차 티뮤지엄 마음정원 대표시고요. 우리차 연구소 원장으로 계시면서 대한불교 조계종 남양주 구봉암 주지로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선엽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 BBS 초대석 처음 오셨으니까 TV로 보시는 분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마음의 불안과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잘 침착하니 극복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면 좋은 시간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어딜 가든지 간에 차를 파는 곳이 있으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서 구경을 하고 항상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스님께서 수제 약차의 명인이라고 불리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수제 약차는 뭔가 다른 건가요? 수제 약차는요. 네. 그냥 한국에서 나는 우리 늘 곁에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는 또 우리가 식품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재료가 약차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쑥을 말려서 끓인 것도 약차. 그다음 보리차도 약차가 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오. 체질에 맞게끔 그런데 아, 네. 말린다는 말씀보다는 네. 법제라는 말씀. 법제. 네. 아, 제 우아한 표현이 있었네요. 아니 우화보다는 실제로 법제를 통해서 그런 식품, 약용, 식물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 그 법제의 그 공정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식물을 탈바꿈을 해준다고 아. 우리 몸에 이롭게. 마음정원 그 SNS를 제가 우연히 봤거든요. 스님 오신다고 해서. 네. 그랬는데 동그랗고 노랗고 그렇게 생긴 거를 갖다가 이렇게 뭘로 묶어놓은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호박인가? 맨 처음엔 그러다가 다시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그 유자를 말리고 계시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네. 아, 유자를 그렇게 다 묶어가지고 말리시는 거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 속에는 음.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그다음에 뿌리, 줄기, 잎, 열매를 네. 다 차로 덮어서요. 아, 그 안에 이제 수십 가지의 약재, 약초를 차로 만들어서 유자 단을 파서 네. 또 유자를 약간의 그 발효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속에다 약차를 넣어서 아.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쁘게 호박 단처럼 만들어서 아. 그걸 또 차로 이제 약간의 법제의 시간을 또 거쳐서 한 알의 차가 나오는데요. 그 차의 이름이 뭐냐면 1년의 기다림이에요. 1년의 기다림. 아. 겨울 딱 한철 아, 유자 그렇구나. 딱 그때만 유자와 그런 계절의 그런 아름다운 약재들이 또 인연을 견우직녀처럼 만나서 우리 몸을 이렇게 하는 약차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때그때 나오는 것들로 말씀하신 네. 것처럼 법제를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을 또 좀 더 다른 성질을 발굴을 해내는 것.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수제 약차의 과정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시중에서는 이제 쌍화단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예. 저는 이제 그렇기보다는 그냥 유자단인데 음. 그 한방 유자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년의 싶습니다. 기다림. 지금 사실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네네. 요즘 같은 때는 어떤 것으로 약차를 마시면 좋을지. 봄에는 네. 아무래도 피로감도 많고 또 비타민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은 차는 그런 다양한 계절 약차가 이렇게 종합 브랜딩되어 있는 그런 한방 약차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기관지 호흡기에 좋은 차들은 네. 도라지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무차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자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유자도 기관지에 좋으니까 네. 그런 차도 좋고 모과차도 좋고요. 음. 근데 단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차로 아. 과연 안에 모든 단맛, 신맛, 쓴맛 모든 오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부드러우면서 내추럴하면서 그 안에서 우러나는 그런 단맛들 천연의 단맛들이 네. 또 몸에 이렇게 녹아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당분이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절어 있다, 당분에 절어 있다, 뭐 가끔 농담처럼 그런 표현도 하는데요. 네. 그것을 좀 떨쳐버릴 수 있는 좀 계기가 또 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보면 몸을 좀 더 정화를 할 수 있는 네, 기회를 맞습니다.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스님께서는 사실은 스님이시잖아요. 물론 이제 스님들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포교 활동을 하시는 건 알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게 사실 뭐 말씀은 법제를 하면 된다는 법제라는 게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다 하셔야 되는 수작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약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스님이 약차를 만드신다? 이렇게 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차를 만들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좀 허약한 체질로 태어났고요. 좀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아. 그리고 또 소화력이 굉장히 약했고요. 그리고 제가 병원복당에서 소임을 호스피스 활동을 5년 가까이 하면서 그 속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돼가지고 신경계에 굉장히 손상을 받았고요. 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거의 사지가 마비가 오는 그런 증상을 겪으면서 이런 약차에 대해서 많이 병원으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봄철에 이렇게 나는 그런 식물 있잖아요. 한겨울을 견디고 그 작은 그 민들레 잎이라든가 쑥이 올라오는 거 보는데 너무나 생명에 대한 감동이 이렇게 느껴왔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식물은 저보다 사실은 더 열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바깥에 단 30분도 못 서 있을 거예요. 음. 근데 그 친구들이 추운 그 꽃샘추위를 견디고 땅을 뚫고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서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약이 되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네. 그런 울림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네. 한국의 계절 약차를 따라서 다니면서 계절을 따라서 만들고 법제를 해서 먹고 몸이 이렇게 많이 건강해지고 회복이 돼서 예. 지금은 제 혈색이 굉장히 좋다고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맑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피부도 그렇고 참 맑은 느낌인데 그렇게 몸이 안 좋으셔서 네. 약차를 또 드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셨군요. 자연의 은혜가 어. 이렇게 저를 치유를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스님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경험해서 좋으면은 주변에 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막 권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긴가 민가 뭐 이제 저거를 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에도 열심히 쫓아가서 한 번만 믿어보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주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스님도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의 그렇게 됐고요. 차라는 성분 자체가 워낙 몸에 이롭고 그다음에 또 마음의 근간도 이렇게 네. 신경계를 강화시켜주면서 또 마음의 근간도 튼튼하게 하고 네. 또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 때 음. 무덤더 많이 세상을 좀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 약초들의 그런 좋은 효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차에 대해서 홍보대사 이게 한국을 뛰어넘어서 세계 홍보대사처럼 네. 세계 약장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병행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우리 스님도 공부도 하셔야 되고 수행도 하셔야 되고 포교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약차 공부는 사실 이 강원 그 교과목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혼자서 따로 공부를 하셨어야 될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병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방에 강원을 다녔어요. 사실은. 근데 강원을 다니다가 치문을 다니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심장에 문제가 일어나서 대방에서 공부하다 쓰러져 가지고 네. 응급차가 와서 저를 싣고 이제 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갔는데 눈을 떴을 때 양쪽에 백발이 하얀 할아버지가 계셔서 그때 제가 이제 보고 느꼈어요. 비몽사몽간에 네, 이제 이 출가란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의 해탈을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그 그렇죠. 마음의 해탈을 위해서는 반드시 몸그릇이 마음을 잘 이렇게 단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저한테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로 유학을 와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명언재단도 갔고 온광대학교를 가서 차를 강원 다니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세상에 누구는 주경야독하는 거 힘들다 하는데 낮에는 부처님 공부, 밤에는 약차 공부 정말 힘들게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스님 그렇게 과정들을 거쳐가지고서 이제 약이 되는 어떤 풀이랄까요? 얼마나 발견하시고 얼마나 그 효능을 자유자재로 법제를 하실 수 있게 됐는지 약간 그것도 궁금해요. 예. 우리나라에는 네. 4천 수종의 식물들이 있고요. 네. 미국 같은 데는 4만 수종이 있어요. 역시 넓은 나라라서 또 다르네요. 네네. 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약재, 약초를
아직 물론 그 안에는 독성들이 워낙 많은 게 그렇죠. 있고 이론 모든 것은 세상은 반반이에요. 음리학법이기 때문에 반은 좋지만 그 반의 그런 독성의 물질들을 잘 이롭게 다시 변형을 시키는 그 과정들이 바로 연구고 그게 그 독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게 바로 법제인데요. 그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300가지 정도는 맞춰놨고요. 그걸 이제 조금 더 효과가 더 나도록 이렇게 브랜딩하면서 또 그 식물과 식물 간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까지 같이 연구하고 그다음에 체질에 맞는 차들. 사람마다 또 체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체질에 맞는 차를 또 찾아내서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권해줄 것까지 지금 저의 수행이고 또 그게 연구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먹다 보면 오히려 그게 몸에 독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풀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뜯어다가 끓인다고 해서 또 차가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노력들이 결국에는 약차의 또 진가를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 교수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4년에 그 세계 보이차 대회에서 입상을 하셨대요. 근데 보이차는 중국이 어쨌든 대표적인 것으로서 삼고 있는 그런 차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병원법당 소임을 보고 군법당에 군법사로 소임을 보고 나와서 다양하게 하셨네요, 진짜 포교 활동을. 네, 그러고 나서 나왔을 때 이제 그 전에 또 교도소 법회, 청소년 교도소 법회 이제 지도법사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중과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게 단순히 차가 좋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또 기후에 따라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차들이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체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차라는 역사는 중국이 종주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차를 알지 못하면 또 우리나라의 차를 좀 더 멋지게 이렇게 포장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대전에서 보이차 2013년도에 군법사로 나왔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절이 없다 보니까 그때 대익이라는 그 보이차 전문점에 제가 취직을 한 적이 있어요. 취업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거기서 차를 이제 사실 보이차는 워낙 단가가 비싸고 그렇죠. 또 좋은 차는. 워낙 다양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없으면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일석이조 삼조를 얻고자 거기를 취업을 해가지고요. 옥탑방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런 보이차 대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출전을 해가지고 3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대익이라는 차에서 이제 저에게 그 항공권과 숙박권을 보내줬어요. 초청을 하이난에서. 그래서 한국 선수로 이제 제가 보이차 선수권 세계 이제 88명이 모인 곳에 제가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차를 알고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녹차가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제법들이 많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아가지고 직접 거기 가서 초제소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중국에 있는 지방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산지를 좀 직접 가서 보고 그 산지의 특성들, 그다음에 타의 맛과 향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좀 안목이 넓어지고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차까지 연구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왜 와인을 잘 하는 사람을 소믈리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새 티 소믈리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우리 스님께서 보이차 소믈리에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한방차와 우리나라 한국 약차의 소믈리에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요? CCTV 쪽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셨다고. 중국 CCTV에서. 그 얘기도 조금만 해주시죠. 호시품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그게 농업방송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제일로 막강한 방송이 바로 농업방송이 간용매체거든요. 중국 간용매체인데 채널 7번에서 웰빙식품을 찾아라. 그래서 거기서 한국의 웰빙식품 편으로 저희 한국 약차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의 그런 중국 앞에서 그 좁은 나라의 그런 약차들을 자랑을 하면서 그렇지만 중국에는 없는 약차들, 계절 약차들을 자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방이라는 차를 이렇게 보통 한방하면 탕으로 끓이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한방을 물만 부으면 5초 안에 우려내는 그런 차를 개발을 해서 가서 이제 맛도 보여주고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너무 놀래서 CCTV에서 저에게 2017년도, 18년도 또 아니베이 가서 또 이렇게 차를 설명을 드렸고요. 17년도는 베이징에서 했었고, 그래서 중국의 그 3대 가대,
인민의 건강과 영유아의 건강, 아. 그다음에 우주 항공식품을 개발을 하는데 네. 그 세 가지가 부족 이렇게 다 적합한 게 바로 제 약차. 차가 네. 거기에 그렇게 컨택이 돼가지고 네. 제가 그래서 영광스럽게 두 번의 그런 자리에 가서 우리 차를 알렸고요. 사실은 2020년에 그 소비자 만족 대상 그리고 2021년에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 브랜드 대상을 연달아 받으셨어요, 스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참 한 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선생님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차를 마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차를 마셔야 되는 건지. 이제 책을 힐링약차라는 책을 제가 네. 작년에 이제 출간을 했는데요. 거기 네. 보면 이제 그런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4가지 요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언급을 제일 첫 페이지에다 해놨어요. 네. 지금 시대는 차를 왜 마셔야 하냐면요. 환경적인 요인이 너무나 그런 미세먼지라든가 공해로 인해서 우리의 호흡기가 네. 가장 중요한데 호흡기가 굉장히 많은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들 그런 어떤 한국의 전통에 사라진 주방의 그런 식습관들이 우리 몸을 또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GMO 음식들로 인해서 유전자가 변형된 그런 식품들이 우리의 DNA를 또 변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고 현대인들은 가중한 업무 그다음에 긴장과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라든가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네. 없잖아요. 네. 근데 짧지만 이런 한 잔의 차가 고농축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길러주면서 그리고 우리의 변형된 유전자의 어떤 해독 기능들, 호흡기를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미세먼지들로 인해서 따뜻한 물을 먹어야 하지만이 이 시중에 떠다니는 뭐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대두되는 게 그런 아파트들 문화에서 숨이 많이 막혀서 모공들도 많이 닫혀 있고 아토피가 너무 심하기 네. 때문에 아이들이 아토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는 어떻게 보면 몸을 청소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독제이면서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드셔야 하고요. 또 정신적으로나 그런 것들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차를 마셔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모든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꼭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관심 갖게 되신 게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수행을 하려면 이 몸이 진짜 받쳐줘야 되는데라고 출발을 하셨다는 거 그리고 직접 다 경험을 해보시니까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맑게 하는데 차가 참 중요하다는 건데 제대로 된 차를 마셔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교수님 결국에는요. 뭔가 불교 공부하는 거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몸을 맑히는 차? 근데 이게 결국엔 이런 걸 통해서 수행과 정진 쪽으로 사람이 나아갈 수 있게 떠밀어 줄 수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불교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의 시작점이 뭔가요? 뭘까요, 스님? 나라는 존재잖아요. 근데 나의 존재의 구성 요소가 네. 뭘까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 바로 불교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온이잖아요. 오온의 구성 요소가 나라는 존재고 또 이렇게 세상도 또 역시 오온의 구성 요소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오온의 요소 가운데 색수상 행식 가운데 색이란 자체가 물질을 말하는 거고요. 그 물질 속에는 지수화풍 4대가 있고 청황적벽에 그런 컬러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와 영양분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마음, 정신 어떤 걸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몸의 토대를 몸의 근간을 이해를 하고 나서 우리 불교는 마음, 정신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몸을 잘 보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켜서 제가 하고자 하는 길,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많은 이렇게 장애 요소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몸을 관리하지 않고 몸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나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가 몸에 대한 그 숙고를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어떤 삶에 있어서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장애 요소가 되고 또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또 몸이 또 있어야지만이 그렇죠. 마음을 의지해서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을 일단 잡고서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선엽 스님 모시고 차에 대한 이야기를 신나게 제가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많은 활동을 하셔서요. 정말 아시아는 물론이고 서양까지 그리고 종교를 다 넘어서가지고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책도 이번에 또 쓰셨고요. 우리 스님께서 차라는 도구를 방편으로 딱 가지고 네. 여기저기 가서 사람들에게 차를 가르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마음 공부하는 걸 네, 가르치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나가면은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 가르침을 또 펼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차를 가지고 나는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무슨 강의를 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런 고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차를 가지고 저는 이제 법회가 있는 곳은 뭐 제가 광주에 있는 고령정보고등학교라는 그런 청소년 교도소가 있는데 네. 그곳에 가서도 법회를 한 2년가량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 스님이 법복을 입고 가서 딱딱하게 있으면 네. 굉장히 그 친구들이 좀 뭐라 그럴까 마음에 경직되고 경직돼 있고 거리감이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네. 차를 한 잔을 이렇게 답판을 펴놓고 마주 앉아서 차 따르는 소리 또 차를 한 잔 목을 넘기면서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대우받는 느낌 있잖아요. 그 한 잔의 찬물이 정성껏 달여서 나를 위해서 주어지는 이 차 한 네. 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가 사랑받지 못해서 귀 여김을 받지 못해서 남에게 이렇게 함부로 했던 것들도 되돌아보고요. 그다음에 또 차라는 자체가 이렇게 찻단이라는 게 함부로 다루면 깨지잖아요. 그와 같이 몸도 마음도 함부로 다루면 깨지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그런 자리에 가서 그런 얘기 그러면서 차 명상도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차에 대한 이로움도 스스로가 네. 어떻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또 네. 그다음에 서울보훈병원 법당에서 5년 동안 살 때는 네. 환자들과 그 로비에서 한 달에 2번 정도 네. 차를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5,000컵씩을 로비에서 나눠드렸어요. 5,000컵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때는 조계사 다도 봉사팀들과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네. 뭐 로비에서도 현관에서도 종교를 초월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다 차 한 네. 잔씩. 그분들도 워낙 연로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6.25 참전 그때까지는 6.25 영사들이 계셨는데 그랬고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이 또 많으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보훈처에 관련된 그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라서 쾌차는 없지만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셔야 되는 네. 완치가 없지만 네. 평생 관리하시는 국가를 그런 위해서 분들이 많으시죠. 이렇게 마음을 맞아요. 몸과 마음을 다하셨던 분이기 네.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대우를 이렇게 차를 한 잔 드렸을 때 사실 가장 제가 그때 큰 힘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일반 이제 병실 라운딩을 할 때 스님이 이렇게 승복 법복을 입고 가면 네. 나와 종교가 다른 분들은 어떤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고 어떤 이념적인 대립을 해요. 아 오지 마시라고 너무너무 거부하는데 제가 네. 고무신에 쟁반 그냥 이렇게 동방을 차림에 쟁반에 받쳐서 네. 병실에 가서 이렇게 차 한 실례하겠다고 잔씩.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차 한 잔 드실래요 하면 그 누워 계시는 분들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가 네. 고맙다 이렇게 한 잔 드시고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그 눈인사에 제 마음이 울컥울컥 할 때가 많았고요. 사실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게 가야 뭐가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종교라는 그런 이념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매립되고 갇혀있던 것들을 그 물처럼 차와 물이 이렇게 융합되듯이 그 찻잔 안에가 그런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조화롭게 융합시키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군법당에서 네. 군법사로 할 때도 그 불만 가득한 그 청소년기의 그 청년들 그 불자들에게 또 차 한 잔 마주하면서 네. 또 이렇게 법회할 때마다 친구들이 참 차자리에서는 많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에서 병행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들도 가볍게 또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도 또 가볍게 넘어가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또 가서 이렇게 차 한 잔 놓으면서 기도도 해주면서 그러다 보면 또 그 부대가 또 굉장히
군 전력에 굉장히 향상을 또 기여한 적도 있었고요. 네. 군법당도 불사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네, 그게 모든 게 제가 다녔던 그 행로들의가 그 중심에 꼭 차와 그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는 법, 마음을 교류하는 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 차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리고 정말 차 한 잔 받아서 마셨는데 다음번에 스님 왔다 그때 또 오지 마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 서로 교류한 게 있는데 우리 또 사람 마음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또 마음의 벽을 갖다 허물어 갈 수 있는 맞습니다. 아 좋은데요. 차라는 게 우리 스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받은 그 다른 또 이 자료를 보니까 뭐 하신 게 너무 많아서 뭐 2019년도에 뉴욕 맨하탄 티베트하우스 조이락 고려브라 예, 김경호 사경 한국의 헌다 티세레모니 뭐 또 LA 고려사에서 또 뭐 차학원과 약차 만들기 또 명상센터에서 뭐 비버리 힐즈에서 등등등 너무 많은데요. 이런 얘기도 좋지만은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보훈병원이라든가 군법당이라든가 이런 데 얘기도 너무 좋은데요, 스님. 그래도 지금 기억하시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은 아 여기 참 기억이 물으면은 딱 먼저 떠오르는 데가 여기다라는 게 있다면 한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도 저에겐 좀 마음도 많이 아팠고 조금 제 몸이 많이 이제 힘들었던 곳이지만 그 제 수행체로는 서울 보훈병원 법당에 5년 동안 있을 때가 네. 저에게 가장 큰 수행의 네. 어떤 근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눈 뜨면 그 살아 계셨던 분이 또 임종을 맞이하고 또 영안실에 가서 시달림을 해드리고 네. 또 화장터를 갔을 때 그분들이 한 줌의 재로 바뀌어갖고 나오는 걸 봤을 때 제가 그때 사실은 30대 중반의 나이였는데 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이란 것, 무아라는 것이 네. 항상 마음에 이렇게 네. 사무쳐 있었고요. 그때가 저에게 가장 큰 수행의 어떤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차와 함께 네, 중생교와 맞습니다. 포교 쪽으로. 근데 우리 스님 그 은사 스님이신 그 선은사 그 말씀 그 유선사의 성자 숫자 우리 성수 스님 굉장히 엄격한 호랑이 스님이라고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기억에 남는 가르침이 있으시다면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희 은사스님께서는요. 네. 비구니 스님이신데요. 비구 스님처럼 장부 스님이세요. 대장부 진짜 네. 대장부시고요. 그래서 호랑이라고들 다. 네, 유선사도 뭐 전라북도 종읍이라는 굉장히 외진 곳인데 그곳에다가 엄청 산 꼭대기에 중국의 어떤 큰 왕궁처럼 불사를 대작불사를 네. 하셨고요. 또 포교도 워낙 또 잘 하셨고요. 근데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하시고 뭐라 그럴까 1분 1초의 시간을 어떤 개인의 시간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딱 정해진 대로 수행자의 삶으로서 딱딱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였나요? 저희 스님은 잠을 네. 자는 걸 제일 싫어하셨고요. 어머나. 그다음에 뭐 버리는 걸 제일 싫어하셨고요. 아. 한 번은 제가 운전을 2종 면허증을 갖고 출가를 해서 네. 제가 나올 때는 1종 면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셨군요. 네, 개인 자가용을 운전하고 출가를 했다가 네. 거기 산중에 살면 트럭도 운전을 해야 하고요. 예. 12인승 스타렉스 아. 봉고차도 또 운전을 해서 이렇게 네. 거기 오는 신도들도 이렇게 펴와야 되고 네. 작업도 하셔야 되고. 네, 근데 한 번은 은사 스님께서 저에게 저기 고창 가서 물을 싣고 오라는 적이 있었어요. 아, 무를요. 그래서 트럭에다가 네. 이제 그때가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고추 모종이랑 막 무 그 가을 겨울에 이제 해놓은 무가 이제 얻어가지고 네. 그 물을 보시 받아가지고 산중을 싣고 올라갔는데 가득 싣고 올라갔어요. 네. 근데 산 꼭대기 갔는데 네. 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다 덜고 가신 거예요, 길에다가? 네, 무가 이렇게 아. 저희가 워낙 45도의 경사지고 외길인데 올라가서 보니까 예. 스님이 그때 학교에서 소풍을 온 친구들 다 대야를 하나씩 다 들고 있는데 물을 네. 받기 위해서. 네. 근데 제 차이가 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기 사형님하고 저하고 그 네. 물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다시 어머나 다 세상에. 막 그 무가 굴러가지고 막 상처를 받아고 가시 속에 들어갔고 네. 그랬는데 은사 스님한테 혼날까 봐서 네. 그 물을 찾아가지고 아. 우리 형님하고 둘이 막 숲속을 무 찾아서 다니셨군요. 다녔던 그 기억이 또 있고요. 네. 한 번은 너무나 피자가 한 번 먹고 싶어가지고 네. 형님들하고 그때 계획을 정말 짜가지고 은사 스님이 안 계시길래 읍내에 가서 네. 피자를 네. 몰래 주문을 해놓고 음. 시장을 봐서 네.
그 시장 본사에 그 피자 우리가 사갖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 피자집에서 저희가 유선사 스님인지 알고 절에 전화를 했는데 스님이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피자 샀다고 그때 그날 저희는 이제 시장 봐갖고 좋다고 이렇게 들고 갔는데 네. 스님한테 들켜가지고 네. 그날 저희들 다 무릎 꿇고 엄청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선엽 스님은 신세대 스님이셨네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또 호랑이 스님을 또 이렇게 스승으로 선택을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약차 명인으로 거듭나시고 참 이 돌아보면 세월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립기도 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스님 여쭐 말이 많은데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네. 네. 우리 남양주 구봉암 주석하고 계신데요. 우리 구봉암 신도님들께 한 말씀 하시고 싶다면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늘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몸과 마음에 계를 지니고 네. 그 계에 의지해서 사바 세계 자체도 그 계를 지킨다면 그 계를 통해서 지혜와 원력을 갖추면 이 사바의 능히 어려운 고통들, 고해들을 잘 건너갈 수 있다는 그 자바안경 부처님 말씀을 저도 늘 새기고 있듯이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네. 그 말씀을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또 구봉암 가시면 우리 주지스님께서 또 차 한 잔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차 얘기를 쏙닥쏙닥 저희가 방송에 마이크가 켜지든 안 켜지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순서는 사랑하는 버세게라는 그런 코너예요, 스님. 인생을 살면서 나의 스승, 나의 부모, 나의 도반 또는 누군가가 있으실 것 같아요.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우리 선엽 스님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부처님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건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과 법이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요. 늘 감사드리고 정말 예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의 정말 도반은 저 언니도 스님이에요. 네. 같이 또 이렇게 다 출가를 하셨군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떨 때 보면 정말 수행 생활이 녹록하고 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려움도 많고 또 숱한 그런 일도 있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제가 부담 없이 통장에 잔고가 0원일 때도 많아요. 그러면 캡처를 해갖고 보내드리면 네. 깜짝 놀래가지고 살림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늘 고맙게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저희 언니 지연 스님. 지연 스님. 네. 네. 내 인생의 한 사람. 네. 속가에서는 언니셨고 그리고 이제 불가에서는 부처님 제자로서 함께 가는 도반이 네, 되신. 도반입니다. 참 엄청난 인연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오늘 BBS 초대석은 경기도 남양주 한국약차 티뮤지엄 마음정원 대표시고요. 대한불교 조계종 남양주 구봉암 주지시 선엽 스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스님 오늘 따뜻한 정말 마음이 뭔가 훈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삶이란 무상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희망과 어떤 평등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 그거는 생각이란 그 프레임 속에 스스로가 잡고 있는 어떤 집착이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파도가 무수히 많은 물살과 바람의 힘속에 밀고 들어오지만 그 파도는 파도로서 보면 큰 나에게 두려움이고 거대한 물덩어리인데요. 그 파도는 본질의 것을 보면 하나의 물이면서 또 바람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가 급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때로는 많은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지만 그것 또한 파도와 같은 그런 하나의 시절의 인연이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것이 그 밝은 마음입니다.
내가 한 생각의 그 밝음이 세상을 또 밝힐 수 있고 내가 가지는 그 한 생각의 어둠이 세상을 어둠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나만 살고자 한다면 세상은 더욱 빈곤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으로 갈 것입니다. 나의 한마음 대장부같이 넓은 우주와 같은 가늠의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과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 나눈다면 세상은 좀 더 밝은 웃음소리야 온화한 마음의 소리가 사람들에게 스며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밝은 마음으로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바라보는 그 눈빛이 미래의 우리 세대가 느끼고 희망으로 생각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물질과 권력과 명예, 또 내가 집착하고 애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늘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주신 큰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고 갈 것은 내 마음을 바라보는 큰 지혜인데 그 지혜는 현재의 마음을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느낌에 머물러 있다면 그 느낌에 한번 멈춰보세요. 현재 분노가 일어난다. 그 분노에 한번 멈춰보십시오. 그리고 상대적으로 뭔가를 비교하고 있다면 그 비교하는 마음에 멈춰보십시오. 본질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요. 그 멈춤을 하지 않고 그 느낌의 마음에 어떤 세상에 어떤 환상에 사로잡히다 보면 나라는 그 본래 순수한 그 마음들, 밝고 영롱한 그 마음들의 그 지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라지는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바로 현재의 마음에 집중을 하고 현재의 나의 상태를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남이 아닌 타인이 아닌 물질이 아닌 개념이 아닌 관념이 아닌 내 마음에 내가 나를 집중하는 연습, 그게 바로 내 삶에 온전히 내 삶을 행복과 불안과 긴장, 초조 개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불성입니다. 거짓된 불성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병들어가고 있고 타인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와 달과 같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처럼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건 내 내면에 충만된 밝은 지혜의 빛이니 그 빛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빛에 의지해서 여러분도 함께 가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은 사라지고 행복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의 내 모습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후대의 아이들에게 전해줄 선물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입니다. 그 자연과 환경을 물질로 더 많은 개발로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토양을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